세 번째 시간이죠. 네, 그런데 오늘 삼선 의원의 이덕수 의원이 자녀 임기를 다 마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에 가서 다수로 그 18대 16으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2년 동안 후반기 의장으로서 성남시 의회를 이끌어가고 성남시 의회를 견제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오늘 다 같이 본회의장을 지켜본 우리 그 성남데일리의 추용선 대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좀 빨리빨리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는 축풍선생 성남데일리의 추용선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 오른쪽에는 빡빡머리로 여전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굿타임즈의 김종필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진 스님에 이어서 같은 동생이 바람을 일으키라고 또 주변에서 많은 뉴진 하고 있는 뉴진 동생이 아유, 내 바람 거는 소리를 집어을 해요. 여튼 자, 굿타임즈의 김종필.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카메라 세 대를 가지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감독님, 시민프레스 박준혁. 그렇죠. 박준혁 대표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시겠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그 방청객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명의 성남 전월의 대표님께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꾸 이렇게 살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미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선출된 이덕수 부대 후반기 의장님께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일 민주당에서 이준배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17대 15 이렇게 하고 무효표도 나오고 3차까지 갔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되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9대 후반기 의장 선출 아주 재밌었습니다. 의석수가 18대 15대 1인 상황에서 3차 투표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1차 투표에서는 무효 투표가 나왔는데 이 득수냐, 강상래냐, 이렇게 해서 결론은 투표가 무효돼서 과반이 안 돼서 3차 투표로 갔는데요. 일단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단은 당내 후보를 선출을 당론화해서 했다는 부분이 참 의미 있다. 야당으로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안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투표까지는 상당히 불안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투표 때 어떤 또 정회 후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이제 18대 16으로 해서 3차 투표를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또 후반기를 2년 동안 할지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시고 관심이 이제 여기서 빨리 안 끝낸다고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제가 저 마이크를 넘기는 겁니다. 정명환 대표가 전반기 대표 2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정명환 대표가 후반기에도 당 대표에 나가가지고 10대 8로 이겼거든요. 이번 의장 선출 과정을 오늘 오전에 따분따분하게 봤는데 국민의힘의 정명환 대표의 전략적인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민주당의 이준배 대표는 있었는데 물론 전략이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정명환 대표의 전략이나 그리고 그 뒤에서 정명환 대표를 받쳐주는 다선 중진 의원의 수에 민주당이 어김없이 당했다. 물론 수적으로 부족하긴가 중과 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장은 어쩔 수 없지만 의장만큼은 민주당이 가져가야만 되지 않느냐. 의석수가 47대 53%거든요. 그러면 의장 정도는 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후반기도 다시
국민의힘에서 주는 부분은 원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략 미스 내지는 협상이 부재했다. 오직 중과부쟁이 숫자 15명 가지고 의장 하나만 내줬다는 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구성 협상 자세였다.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 이런 정도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거의 없고 그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시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정경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이 유효적절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 전략이 없었고 안중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세세하게 들려오는 다른 민주당 자당 의원들한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강상태 의원이 사선의 최다선 의원이에요. 성남시에서. 근데 어젯밤에 불과 12시간 남겨놓고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투표를.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지 꼭 당선이 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5시에 논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후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당론화돼서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최용선 그 대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뭐 전략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의석수가 부족하고 본래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조금 전에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 때는 당론화를 해서 다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일단은 추대해서 내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 높게 네. 평가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추 대표님, 자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의장, 전반기에서 부의장까지 다 삭스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까지 독식을 한다. 그럼 기껏 내줘봐야 한 2개 정도 윤리 포함해서 이 정도 가져가려면 그것도 가져가기 싫어? 우리가 다 할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상황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하는 것은 자 정용환 의원이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고 그 노림수가 어떻게 통했나 이 부분을 좀 정치 구단이신 추 대표께서 좀 장황하게 풀어보시죠. 알려진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용환 대표가 상반기하고 후반기도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말에 이덕수 의장이 보궐선거로 의장이 됐거든요. 네. 의장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운이겠지만 정용환, 그다음에 이덕수 의장, 그리고 안강민 의장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3인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해외를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안광님이 삼선이 아닙니까? 아니 중진이라고요. 삼선이라고 그러고요. 중진 맞고 도시건설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전체 의원이 또 제주도 연설을 갔어요. 네. 그래서 3인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당내 의장 경선에서 사실은 이덕수 의원 10표, 그다음에 안강미 의원이 8표, 10대 8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는 정용환 의원이 중립을 지켰다고 보이는데 과연 노림수는 부의장하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노무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당 대표가 상견례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원구성 협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회의에 들어갔다는 게 민주당의 미스였다. 이런 이야기고 전략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타결이 된 다음에 의장, 부의장을 뽑았으면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의장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원구성 협상을 한다. 역대로 지난 30년 동안 원구성을 하는데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뽑은 게 그렇게 몇 차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내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그 부의장 선출할 때는 다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명 국민의힘만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18명 투표를 한 안강민 의장 경선에서 당내 의장 경선에서 떨어졌던 안강민 도시건설 위원장이 부의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4자리 그리고 위에 운영위원장, 윤리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모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18명이 다 민주당이 퇴장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고라도 다 18명이 뽑으면 민주당은 뭐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안국수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의장에 출마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당대표에 출마했죠. 당대표에 출마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런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림수가 그게 그 노림수가 당내에서 노림수가 아니고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노림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서는 다 독식하는 그 부분이,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안국수 의원이 당대표 지난번에 나갔다가 정경환 의원한테 그때도 10대 8로 졌거든요. 네. 그런 과정은 이제 안국수도 삼선이긴 한데 애초에 이미 4개 지원장, 4개 당협위원장들, 시의원들 얼마 전에 아침에 뭔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김밥 먹었나?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안국수 의원이 나는 당을 내서 안 나가겠다. 선당업사다. 그 자리에서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단일 대우의 그 부분이 너무 시기가 늦었다. 아니면 어제 했다고 한다면 의장 선거 부분을 7월달로 미뤘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의지가 민주당에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전략적 부재였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이 얘기예요. 그런 너무 그렇게 민주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를 지난번에 했을 때 8대 7로 이준배 의원이 선경을 누르고 이겼거든요. 이긴 이준배 대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당구파에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부의장도 내적으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3자를 이미 지정하면서 그 사람을 부의장을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민주당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오로지 그러면 우리는 중간부정이지만 의장을 한번 내세워보자. 아니 이제 상임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흘러났어요. 전에 들리는 얘기니까 우리가 해도 돼요. 전에 들은 얘기예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특정 인물을 부의장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그냥 추대로 가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뭐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는 건요. 최영길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최영길 의장 때부터 시작되면서 그때부터요. 정말 모사꾼이 있어야 돼요. 전략가가. 그때는 김영우 의원이 다 알아서 했던 거고. 그렇게 상대당에서 한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독수리 5남매 아시잖아요. 네. 알죠? 5남매 사건. 독수리 5남매 사건이 지금 장본인도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성남시 의회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지고, 그것이 사전에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밥을 같이 최 의장하고 먹었는데 거기서 전화 받고 내 오후 2시에 입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서 1차 처리를 끝낸 거거든요. 그 뒤에 그 다음에 김유석 의원이나 뭐 그렇게 다 역대 반란을 일으키면서 좀 파란을 일으켰던 의장 당선자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이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런 각본이 전략이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 추 대표님의 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도 느끼고. 그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취재를 한 건데, 민주당의 당대표 측에서 왜 강상태 의원을 이쪽에 당원에서 수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후보를 냈느냐. 결국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당권파에서 뭔가 모종의 자기들만의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액션을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의장 후보를 내자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추 대표님 잠깐만요. 한 거예요. 간다고 그래요 지금. 옷 살려고 짐 싸려고 짐 싸. 저 집사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할 이야기를 혼자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추영선 대표 기자님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술도 자주 먹고 점심도 자주 먹는 걸로 알고 술 있어요. 먹고 저한테도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 빨리 하세요. 혼자서 그냥 뭐 양쪽까지 악은 건 아니고 아니, 술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이야기 없잖아. 리바이벌밖에 안 되잖아. 하시고 자, 하세요. 우리 대표 대표님께서는 뭐 전략이 없다 어쩐다 뭐 강성경들이 뭐 의장 후보로 당선되놓고 상임위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야당이면 야당답게 안 되더라도 의장 후보 그리고 그 성남시의회 34명 중에 제일 다선 의원의 연장자잖아요. 그럼 야당의 그 다선 의원을 후보를 안 냈고 뭐 협치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장 선거라든가 부의장 선거 이걸 한다는 건 좀 야당으로서의 어떤 명분은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도 좀 의외의 변수였다라고 아니 그 생각하는데 부분은요. 잠깐만요. 네. 그 부분은요. 네.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네. 우리 추 대표께서 추 기자께서 네. 그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부의장이나 상임위 매석하는 게 원구성에 관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의장 후보를 내지 그렇죠.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투표하고 그리고서 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안 짜여지면은 오늘 25, 26, 27일까지예요. 네. 이게 임시회가. 네. 그럼 이제 3일이나 있는데 그 오늘 안 해도 의장 선거를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7월에 네. 해도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좀 압박도 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단독 수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여건은 될 수 있겠지만, 되죠. 네. 되지만 그렇지만 도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듯이 네.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의회 구현을 위한다고 저렇게 지금 이 캐치프레를 해놨는데 그렇게는 못 갈 거고 네. 눈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부의장 몫으로 해서 뭐 거론되는 인물도 민주당 쪽에 있었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부의장 뭐 국민이 가져가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의장도 어차피 못 하는데 뭐 부의장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지만 아니 그거는 좀 제 생각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상임이나 특별위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맞게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조율해서 상임위 위원장 구성이라든가 특위 위원장 구성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여튼 아무튼 간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오늘 결론은 이덕수 의장이 네. 이제 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이 돼서 2년 동안 이끌어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 보좌에서 그다음에 누구예요? 안광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이 됐어요. 네. 뭐 민주당이 투표에 참여했든 안 했든 뭐 결과니까 그렇죠. 방망이 두드려서 이제부터는 의장 부의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남은 것이 아까 우리 추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배정인데 그럼 전반기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상임위 문화복지 도시건설위를 가져갈 것이고 예결위를 가져갈 것이고 운영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숫자에서 늘리기 때문에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참여하지만 민주당이 참여할지 아니면 참여했다가 퇴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전략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중요하지 않고 전략 부재로 결국 국민의힘의 10대 0 완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그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리고 상임위 구성에 더불어서 의장 또 국민의힘이 어떠한 그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좀 힘이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그 의장하고 부의장 오늘 이제 당선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후반기 아무리 이제 의석수가 좀 많이 과반수 이상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시민을 그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소통과 화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구성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4대 3 정도의 비율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의장, 부의장을 빼고 4대 3 정도로 좀 가줘야 되는 거고 도시건설이라든가 문화복지체육이라든가 그쪽 위원장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운영이라든가 요 4개 정도는 하고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윤리라든가 뭐 경제환경이라든가 행정 쪽을 민주당이 줬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걸 받겠냐 안 받겠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국회 봐요,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다 할게. 국힘이 우리 명분이 있어. 줬는데 안 해? 그럼 우리가 다 할게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용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상임위 구성하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렇죠.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오늘 그 이덕수 의장이 이제 후반기 의장을 뵀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보도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장실도 개방하겠다. 어느 사람이든 다 와볼 수 있게끔 하고 6층 같은 경우도 이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안내 직원들을 놓고 지금 어디로서 있었어요? 그 원래 아니 그 전에 이제 문 유리문 닫아놨다고요? 6층, 네, 6층은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후반기 때도 그런 의지 부분을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여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잘 우회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우리 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붙이면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 상임위 4개 그리고 예결위 운영이 윤리가 남았는데 전반기처럼 2개 주요 상임위인 행정이나 경제 그리고 예결위나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준다고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의힘이 주요 상임위 2개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 4개 그리고 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되냐. 전략 부재했기 때문에 당대표 회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한해간이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거예요. 커집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협상이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한 달짜리 당대표도 안 되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이 어떠냐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곤란한 게 빠져 있고 끌려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 당대표의 지도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요. 협상이 부재라는 겁니까 그러면? 협상에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후반기 원구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협상력이나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일괄 타결하고 의장 부의장 뽑으면서 그리고 7월달에도 원구성을 했어도 되는데 그걸 일찍이 서둘러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부합한 형태가 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간에 말씀드린 18대 16이면 18이면 과반수가 엄청나게 국회처럼 80명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딱 10명인데 딱 18명이 과반수가 그러기 때문에 일괄 타결이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네. 성남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 의회가 잘 해야 그래야 성남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에서 나머지 상임위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례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게 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 그래서 그 상임위 구성에서도 좀 더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원구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한 얘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국민의힘에서 다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3군데 정도에서 다 반대를 하면 3개 상임위는 있으나 마나예요. 모든 것이 본회의에서 해결되는 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다 사실은 가져갈 수가 없고 자기들이 의장, 부의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요한 상임위 2개나 운영위원장 4개를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는 한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의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내일 관전 포인트예요. 이덕수, 안광림 체제의 성남시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7월 1일이면 후반기에 이덕수 체제와 신상진 시정부와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질까라고 예단하십니다. 일단은 뭐 이제 국민의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그 의장 후보 선출을 했잖아요. 어제 두개. 그래서 이제 10대 8로 네. 이덕수 지금 현 의장이 선출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부하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부의장을 줘야 되지 않냐 이제 최영선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중재적인 역할 부분을 안광림 부의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상황에서 부의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제가 네. 질문을 드린 거는 네. 이 두 사람의 투톱에 국민의힘 의장단이 선출이 되면서 과연 신상진 시 정부와 얼마나 협력을 이루고 협조를 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 재선 고지에 가는데 이상 유무를 한번 따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너무 앞서간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좀 앞서갔죠. 그래요. 말 못하죠. 그래요?